드라마 스카이캐슬 있잖아요. 그 충격적인 대체 결말 시나리오. 오늘 이걸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 네. 그 엔딩이 정말 기존 결말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맞아요.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냉혹하다고 할까요?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 다른 결말이 사실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꽤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질문일까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결코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인간의 욕망, 그 본질이 뭔가 하는 거예요. 파국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그 순환, 거기에 좀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 순환이요. 네. 네, 이야기가 그 해나 사건 그 진실이 그냥 완전히 다 까발려지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김주영 계획뿐만 아니라 한서진이 개입한 것까지 막 언론에 다 터져버리니까 네, 그러면서 한서진 가족은 뭐 그야말로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될 게 그 몰락이 그냥 적당히 망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다는 거예요. 철저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강준상은 병원에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요. 아, 의사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한서진은 당연히 법적인 처벌 피할 수 없게 되고 SK 캐슬에서도 쫓겨나고 딸 예선은 퇴학당하고 뭐 가족 자체가 그냥 완전히 해체되는 거죠. 와, 진짜 쌓아올린 모든 게 그냥 한순간에 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처절한 대가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어떻게 보면 설계사라고 할 수 있는 김주영. 이 사람은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맞아요.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네, 조금 더 물러서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결국 중형을 선고받긴 하지만 그 존재 자체가 뭔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김주영이라는 캐릭터가 단순히 그냥 나쁜 사람,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그녀의 주장을 들어보면 뭐랄까, 이 비뚤어진 성공 신화나 극단적인 입시 경쟁? 그게 만들어낸 괴물이다. 약간 이런 느낌? 시스템 자체를 고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아,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그녀 딸 K 있잖아요. 그 아이를 이수임 작가가 돌보겠다고 나서는 장면. 거기는 이 삭막한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뭔가 좀 작은 인간적인 연결고리,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다른 캐슬 주민들한테도 변화가 오죠. 노승혜 씨는 차민혁 교수랑 관계 정리하고 아이들이랑 새길을 찾고 네네. 그리고 진진이 부부. 거기는 아들 교육 방식을 좀 바꾸기로 하고요. 그렇죠. 너무 압박하지 않기로. 이 두 가족의 선택이 되게 중요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아요. 노승혜 가족처럼 아예 캐슬의 가치를 버리고 떠나는 길이 있고, 진진이 가족처럼 그 시스템 안에서 좀 압박을 줄이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길도 있고, 이 결말은 어떤 방식이 진짜 탈출인지 아니면 탈출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들어요. 아, 그리고 이수임 작가랑 우주도 캐슬을 떠나서 시골로 가죠. 네. 결국 그 욕망이랑 허위의 상징이었던 스카이캐슬은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남겨지는 듯 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진짜. 와, 마지막에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네, 그 장면 모든 게 다 정리된 것 같은 캐슬에 새 가족이 이사를 오잖아요. 네, 근데 그 가족 구성이나 분위기가 딱 한서진 가족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놀랍도록 비슷하죠.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엄마가 집 둘러보면서 딱 그 대사. 여기서라면 우리 아이도 바로 그 순간에요. 갑자기 집안 어디선가 김주영 목소리가 들려오죠.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와. 그리고 카메라는 예전에 김주영이 쓰던 그 수첩을 딱 비추고요. 이거 진짜 섬뜩한 마무리 아닌가요? 그렇죠. 이 마지막 장면 연출이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해요. 개인이 뭐 파멸하든 각성하든 스카이캐슬이라는 그 욕망 추구 시스템 자체는 안 사라진다는 거.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아, 인물만 바뀌고 구조는 그대로라는 거네요? 네. 비극을 만들어내는 그 구조는 그대로 남아서 반복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그 시스템 자체가 진짜 주인공인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수임 작가의 내레이션이 흐르잖아요. 우리가 쌓아올린 성은 결국 모래성에 불과했다.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서야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된다. 그러나 욕망의 성은 또다시 쌓이고 있었다. 아, 이 마지막 문장. 욕망의 성은 또다시 쌓이고 있었다.
이게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요. 결국 이 대체 결말은 그냥 다 망했다 이런 파멸서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 욕망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리고 그게 이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 계속 순환하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거죠. 김주영의 그 마지막 목소리랑 새로운 가족의 등장이 그걸 암시하는 거고요. 네, 이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너진 모래성 위에 또 다른 성이 쌓이는 모습이라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 행복이라는 게 뭘까? 우린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요. 이 또 다른 결말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셨나요? 어쩌면 이게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스카이캐슬의 대체 결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